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 대학생들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주 개최가 무산됐던 전국체전 승마 경기도 정유라 씨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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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최남단 제주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논란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례 입학도 청년들의 피와 땀을 조롱한 것이라며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립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사태의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제 규탄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라 씨가 출전했던 승마 종목만 유독 다른 지방에서 열렸던 제주 전국체전의 경기장 변경 문제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승마 종목 개최를 위해 60억 원을 들여 이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체전 이틀을 앞두고 승마 종목을 이곳 제주가 아닌 인천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승마 선수 78명이 경기장 시설과 말 운송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서를 낸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낸 선수 명단에 정유라 씨가 포함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당시 인천에서 열린 승마 경기에 출전해 6위에 올랐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드리면 여기 안에 막 보호자 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제주에서도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조속히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에서 통상적인 사과 성명으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즉각 들어와야 하며 최순실 씨 사태를 방관하거나 눈치 봤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소수의 정치 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4개의 오름 그리고 곶자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공원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환경이라는데 어찌된 일인지 50m짜리 대형 조형탑을 세우겠다고 나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돌탑. 내년에 19억을 들여 세우기로 한 높이 50m의 설문대 알망 상징탑입니다. 하지만 12m 이하만 허용되는 경관보전지구에 제주도가 상징탑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관심의에서도 3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번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심의를 하고 다시 부결하고 다시 심의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혹시 지사님이 여기다 답을 준 거 있습니까 혹시?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에 보라는 걸로 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안. 상징탑을 도지사에게 건의한 돌문화공원 민관합동 기획단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획단장이 마음대로 구멍가게입니까? 개인 기업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직원 채용하고 말고 하게. 인사위원회 없죠? 제주도 문해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작가전은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사 기준이 없는 데다 심사위원과 수상자가 대부분 도내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전도 같이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공동으로 작품전도 하고 있고 이런 건 파악하셨습니까? 예. 5분이 전원 일치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심사위원 한 분이 어떤 그런 관념을 가져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해도 도의회는 농업기술원이 5월에 발표하는 감귤 생산량 1차 조사 결과가 실제 생산량보다 훨씬 많아 상인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발표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시가 올해 우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8억 원을 서귀포시에 나눠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우도의 교통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식 의원은 사려니 숲길에 버스 노선이 있는데도 연간 2억 원을 들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 MBC 시사토론에서 환경영향평가 특혜 문제와 불투명한 사업 주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건부 동의로 결론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한 달 만에 회의 결과가 번복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5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부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사업자가 거부하자 권고 사항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회의 원칙도 어겼고 조례도 위반하는 10월 14일 날 보완 회의를 해가지고 면제부를 주는 7건을 또 이제 공구조항으로 바꿔버리는, 이건 명백한 법과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위원회 운영이 됐고 행정에서도 이걸 제대로 보좌해서 문제가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검토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또 그 검토사 의견 듣는 과정이 당연히 그 21일 날 환경평가심의위원회 의원들이 동의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했고, 그걸 또 나타난 게 조례상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이행한 건데,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데도 사업자인 JCC 그룹의 정체와 투자금의 성격이 불투명한 것도 쟁점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도민사회 또는 국민들한테 명확히 해줘야 되고, 버진 아일랜드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본이 이후에 약속만 가지고 이 자본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주 무책임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이 자본은 지금 그 어떤 뚜렷 타겟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의 성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제주도는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의 공모 자격과 실체가 불투명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됐는데도 제주도가 재심의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모종의 압력이 작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성범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제주시내 고등학교. 이 학교 여학생 3명은 지난 18일 실습 기기를 조작하던 중 남자 교사가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상담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수업을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가까이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하고는 지금 진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기로는 지금 관련 교사들이 수업을 대체 수업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대체가 된다든지 뭐 하겠죠.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 올 들어 공립학교 교장과 사립고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각각 해임과 파면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교사 5명이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긴급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를 인식하는 게 과거 형태와 다르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라든가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을 대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 그 속도를 따라잡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만 학교 내 성범죄 대부분이 일선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상부기관의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교내 성범죄 감시 활동에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지역 아동센터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센터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모 지역 아동센터장이었던 53살 최모 씨가 2014년 초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확인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복지센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19살 미만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소년범 재범률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지법에서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샬롬 청소년 회복센터.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함께 비폭력에 대해 자유토론을 합니다. 네. 혹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좋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그 매일매일을 일기로 정리합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절도나 폭력처럼 한순간 실수로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 회복센터는 다시 일탈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이 최대 1년 동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대안가정으로 지난 2010년 경남 진해에 처음 생겼습니다. 놀고 싶고 그냥 하기 싫은 애들이 있지만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김모 씨도 회복센터의 도움으로 의젓한 대학생이 됐고 이제는 자그마한 꿈도 생겼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애들을 돌보면서 제가 무엇보다 더 제가 애들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애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하고 싶어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 재범률은 전국 평균 10%를 넘지만 창원지법의 재범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물론 스스로 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게 재판 중 상담 제도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된 겁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상담 전문가에 의한 장기 상담, 보호력이 안 미치는 소년들을 위탁받은 청소년 회복센터의 세심한 보살핌, 검정고시 준비 지원 및 국제금융고 입학 독려 등이 어우러진 성과로 보입니다. 6년 전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고 수준에서 최저로 탈바꿈한 창원지법.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비는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인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무척 쌀쌀하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있다면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20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9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비와 안개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21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모든 지역 공항에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추워지겠으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 제주공항에서 중국 상해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3시간 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18명 가운데 일부는 공항에서 밤을 샜고 1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에어 측은 상해공항의 짙은 안개로 회항했으며 오늘 오전 8시 반에 다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을리 부근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7살 강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이 어두워 강 할머니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운전자 39살 김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친구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3살 강모 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친구 23살 박모 씨를 들이받아 보험금 50만 원을 받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38만 원을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자의 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면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변정일 전 JDC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정일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변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른 임직원과 같은 혜택을 받았고 수업료 감면은 임직원 복지 차원의 경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